이런 환경 문제 외에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공기업의 부채 문제입니다. 결국 엄청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큽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김소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대강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주 업무는 다목적 댐 건설과 관리, 상수도 사업 등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 부채는 2조 원 전후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4조 원으로 늘어난 부채 중 4대강 관련만 8조 원입니다. 결국 빚 감당이 안 되자 수공과 정부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 일부까지도 세금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은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그 뜻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거를 다 채무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원과 직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먼저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할지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도 그 이자와 원금까지 혈세로 막으려는 수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JTBC 이승여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 막대한 부채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문제는 윤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안고 있는 빚 14조 원이 2017년엔 17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4대강 개발 등 각종 투자 사업에 추가로 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이자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공은 이미 이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수공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3조 3,700억 원입니다. 여기서 투입 비용 3조 1,900억 원을 빼고 이 남은 예상 수익은 1,800억 원에 그칩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번다고 가정해도 이 17조 원을 갚으려면 무려 94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빚을 메우려 하기보다는 자산 매각이나 강도 높은 사업 조정을 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현재 수공은 시화와 구미, 또 여수, 인천 등 이 전국 곳곳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자산 가치는 이 어림잡아 4조 원 안팎입니다. 이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미래 성장 동력까지 해치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4대강 사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큰빚 이끼벌레 등 환경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사실상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찰 전 정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사전에 담합 사실을 알고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 컨소시엄을 유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담합을 조성 혹은 묵인했다. 4대강 사업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공사 담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2009년 9월 국내 대형 건설업체 8곳이 공구별 정부 공사 금액의 평균 93% 선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작성된 국토부 차관회의 문서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입찰 공고도 나기 전에 이미 낙찰률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낙찰률이 90% 이상 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국토부 차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담합을 사전에 인지했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대형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 선입니다. 모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사는 10곳도 되지 않는데 한꺼번에 15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담합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사실상 구간별 공사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역시 담합과 함께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담합 대응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공사 참여사들이 입찰 공고도 내기 전 국토부로 찾아와 공사 구간 정보를 문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국토부는 낙찰될 건설사를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의 4대강 입찰사 목록입니다. 공사 구간별로 한 건설사만 굵은 글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굵은 글씨로 된 건설사들이 몇 달 후 모두 공사를 따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갖고 있었던 서류는 4대강 공사 낙찰회사 목록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향후 담합 비밀을 제공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만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2년이고 감사 당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2조 원이나 들어간 국책 사업에 대한 감사가 솜방망이로 끝남으로써 정부가 담합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2년을 맞아서 이 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담합 과정의 문제, 또 4대강 수변의 공원 조성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업체의 담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어제 뉴스9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업체 간 담합을 조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감사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들을 조사한 비공개 진술서를 입수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을 조사하며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이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진술서입니다. 부산청의 한 사무관이 낙동강 공구 입찰이 진행되기 전인 2009년 6월 해당 행정관이 낙동강 공구마다 업체가 정해져 있어 판을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담합을 미리 알고 입찰 공고를 받고 조정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처음 담합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낙동강 32공구는 삼성물산이 맡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산건설로 바뀝니다. 이 같은 담합의 조정 과정을 청와대가 조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행정관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랬을 뿐이고 담합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관의 지침은 조달청에서 결국 위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에 참여한 이 6개 건설사들을 조사했습니다. JTBC가 당시에 진술 조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업체들이 입찰 전에 만나서 우리가 서열 1위니까 여길 맡아야 한다라든가 사주의 연고지라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대면서 사업 구간을 나눠 먹기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대강 공사 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인 2009년 5월, 국내 6대 대형 건설사 간부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건설사 간부들이 공정위에서 진술한 조서에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대우건설은 자신들이 공사서열 1위니까 금액이 가장 큰 낙동강 7곡보를 하겠다고 말했고, GS건설은 CEO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가까운 낙동강 함안보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수도권에 관심이 많아 한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업체가 중복되면 순위와 연고를 감안해 협의했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입찰 결과는 이날 논의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4대강 건설업체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말로만 경쟁 입찰이지 사실상 입맛대로 공사를 따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